안녕하십니까. 조정의 소속경제부장관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도지코인이라고 하는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코인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내를 불문하고 투기 광풍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불과 한 2, 3주 사이에 그 가격이 6, 7배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 투자하는데 아주 매우 주의를 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정해 봤습니다. 투기판 도지코인 광풍,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도지코인이 미국에서 보면은 현재 0.364달러, 그러니까 연초만 하더라도 0.008달러, 1센트도 안 된 거죠. 0.8센트 되던 것이 36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연초 대비하면 이게 지금 어, 한 40배 정도 더 올라간 거군요. 45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연초에 이제 그렇게 올라가게 된 데는 일론 머스크가 그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좋아한다, 이런 것을 트윗에 올리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1일에 그날 만우절이죠. 그날 만우절에 일론 머스크가 다시 그 도지 가격을 올리겠다, 올려서 뭐 아들을 위해서 사주겠다, 뭐 이런 발언을 트위터에 또 올리면서 가격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지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그 인식이 확산되면서 도지 투자 열풍이 불면서 드디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지켜보니까 0.36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36센트 40까지 올라간 거죠. 36센트면은 연초 대비하면은 450%, 45배 정도 올라간 거고, 45배 정도 올라간 거고요. 4월 1일 대비해서도 한 6배 정도 올라간 것입니다. 정말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게 불과 몇 개월, 3, 4개월 사이에, 한 45배 정도 올라갔으니까 엄청난 거죠. 45배라면 4,500%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4월 1일 이후에 불과 한 2주 정도 사이에 벌써 6배가 올라갔습니다. 뭐 투기 광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국내에서 지금 485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사실은 4월 1일 날 도지가 트윗을 날릴 때마다 68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485원까지 올라갔으니까 7배가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좀 더 많이 올라간 거죠. 자, 이게 이제 장난을 만든 묵문코인이라고 합니다. 묵문코인이 뭐 머스크가 한번 쓰다듬자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한 4,500%, 국내도 한 뭐 6,000% 올라갔다, 이런 얘기인데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완전 투기 광풍인데, 본래 도지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대개 코인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반 거래에, 금융 거래에 사용되기 위한 코인이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더리움 같으면 스마트 계약에 최적화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리플 같은 것은 국제 송금 거래에 최적화해서 만들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 목적의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다가 또 이제 다른 외생 변수들, 뭐 예컨대 연준의 통화량이 어, 급하게 요즘처럼 양적 완화 정책으로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올라가는 거죠. 사실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대부분 다 작년 3월 저점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 저점으로 오르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작년 3월에 미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과 제로금리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때 뭐 주가가 다 오르고, 다우존스 뭐 혹은 S&P 500이라든지 혹은 나스닥 주가가 다 올라가면서 암호화폐 가격도 작년 3월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을 저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도지라고 하는 것은 뭐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를 생산하는 전기차 테슬라 생산하는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그냥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도지코인이라는 것이 젊은 프로그래머 빌리 마르커스와 잭슨 파머가 2014년에 만들었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건 아니고 재미삼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재미삼아서 이제 만들어서 주로 뭐 SNS 같은 것을 사용하는 데 대한 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뭐 한 앞에서 본 것처럼 0.08센트 뭐 이 정도 가격을 하던 것이 0.35센트까지 올라갈 정도로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분당 그러다 보니까 뭐 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분당 1만 개씩 채굴이 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처럼 한도를 그 마이닝하는 그 채굴 한도도 두지 않기 때문에 공급량도 무제한 공급되도록 그렇게 사실은 가벼운 마음으로 만든 것인데 일론 머스크가 말 한마디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투자하는 사람도 대부분 다 이것이 별 쓸모가 없는 코인이라고 다 알지만은 한마디로 돈이 많이 몰리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 심리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어느 시점에 이르면 가격이 폭락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우려가 지금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한국에서 이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에 많은 젊은 동학개미들이 주식에서 코인으로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이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한 3,000피까지 코스피 3,000피까지 올라간 뒤로 상당히 행보를 보이고 있죠. 지금 현재 국내에서 뭐 특별한 호재가 없고 미 연준에서도 통화 정책을 지금 계속 그냥 커다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한 1980년 정도에서 한 450 정도, 4,500을 기록하다가 1000까지 올라가는 데는 또 엄청난 모멘텀이 필요했습니다. 1000까지 올라간 건 1980년에 경상수 흑자를 처음으로 기록하면서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이 되다가 2000으로 올라간 것이 중간에 2008, 9년에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간접 투자 붐이 불면서 많은 펀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도 그게 또 한 10년 넘게 지속이 되다가 이번에 다시 또다시 미국의 작년부터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과 제로 금리를 재개하고 하면서 또 동학개미 붐이 불면서 3천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이런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00피에서 더 올라가는 특별한 모멘텀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투자 예탁급 증가세는 꺾이면서 돈이 어디로 갔느냐? 비트코인 쪽으로 은행 계좌는 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동학개미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말해 연끌 대출, 연끌 투자 이런 얘기 나와요. 연끌로 대출을 받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데서 연끌 투자 뭐 이런 얘기 나왔죠. 패닉 바잉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취직도 안 되면서 집값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희망을 갖지 못하고 오직 동학개미 주식 투자에 열중하다가 이 주식이 어느 정도 이제 한계까지 올라서 행보를 보이자 다시 코인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절망적 패닉 투자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에 불난 2030이 불나방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대금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거래대금이 제가 보니까 거래대금이 지금 보면 코인의 거래대금이 하루에 21조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17조인데 비해서 코스피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대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최근 자료 4월 19일 자료는 하루 그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2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24조 원. 이 24조 원은 어마어마한 거죠. 24조 원 중에서 17조 원이 도지코인 거래라고 합니다. 한국이 세계 도지코인
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한국에 24조 원의 가상화폐 거래가 하루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중 17조 원이 도지코인이다. 도지코인 거래라고 합니다. 이 24조 원은 지금 현재 한국에서 주식과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가 대체로 한 두 개 합해서 18조 원 정도 이런데, 그 두 개 합한 거래 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그림을 한번 보면 2030이 얼마나 코인 홀릭이 되고 있냐 하는 것은, 우선 이쪽을 보면은 지금 여기 2030의 거래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약 40%가 30이고요. 40이 또한 20%를 거래하고 있어서 2030, 40을 합하면 80%를 지금 젊은 세대가 코인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월간 앱 사용자 수의 비중을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81만 명, 지금 아마 한 200만 명을 돌파했을 겁니다. 주식, 이거는 이제 주식 투자 얘기군요. 주식 투자가 30대 이하가 주식에 이렇게 많이, 작년에 181만 명, 1인당 평균 2,800만 정도 투자했다가 다시 암호화폐로 몰리고 있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암호화폐 중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고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부 도지코인 같은 알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다 크게 한탕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그 업비트에서 만들고 있는 업비트 알트코인 지수를 보면은 금년 들어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도 1695였던 알트코인 지수가 7461까지 거의 지금 5.5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지수가 5.5배 정도 올라갈 정도로 지금 많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만 있는 한국 2030, 40의 패닉 바잉, 영끌 투자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도 한국의 다른 나라 가격을 원화로 환산한 것보다 10%에서 20% 더 높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거래액은 주식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지금 특히 이제 25조 중에서 24조 중에서 도지코인이 17조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법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온갖 데가 다 구멍이 숭숭하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당연히 예금이 아니니까 보호가 안 되고요. 또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속에서 우물쭈물 하다가는 코인 투기판이 커지면서 정말 많은 2030, 40, 거의 코인 거래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2030, 40 들의 피해가 속출할 전망인데, 당국은 아무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승을 부리는 사기도 많이 등장하고, 다단계 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255만 투자하면 100만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노년층에 싼빚돈을 터는 가짜 암호화폐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암호화폐가 뭔지, 이 암호화폐가 괜찮은 건지를 판별할 수가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런 걸 상대로 지금 다단계 투자 설명회를 하는 등 사기도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 언제나 금융상품에 그 투기 버블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사기꾼들이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를 인정을 하지 않고 그저 유사수신행위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수신행위를 돈을 받아서 투자하는 거죠. 그런 걸 하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실체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벌써 암호화폐를 실체를 다 인정을 하고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뭐 심지어는 미국에 얼마 전에 코인베이스 거래소도 상장을 하고, 또 미국도 시카고 선물 시장에 선물도 벌써 출시가 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되고 있고, 캐나다 같은 데서, 독일 같은 데서는 ETF 상장 지수 펀드도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그 펀드에 투자도 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아직 암호화폐를 실체가 있는데도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ICO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ICO라는 것은 암호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그래서 자금 조달하는 행위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ICO를 합니다. 막대한 국부와 일자리가 유출됩니다. ICO를 하려면은 거기에 전문 금융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다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그런 또 비용들을 우리가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카카오의 뭐 클레이 코인 같은 것도 다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죠.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투기 대책도 전무합니다. 실체가 인정돼야 투기 대책을 세울 텐데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유사수신 행위 정도 단속하기 때문에 투기 대책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최근에 특검법을 시행해서 다행히 거래소는 신고지로 도입을 합니다. 그간에 거래소도 그냥 100개 이상 난립해 있었어. 영세 거래소일수록 고객을 더 유혹하는, 해놓고하는 이런 행위 때문에 피해가 속출했었는데, 이제 거래소는 신고제를, 도입을 하는데, 이건 국제자금시장 방지기구의 권고로 자금세탁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암호화폐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금융당국 수차례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거래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개발된 것인데 암호화폐가 채굴되려면 블록체인을 통해서만 채굴되거든요. 그런데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블록체인 산업만 한다는 이런 모습을 정부는 보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에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 초기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다. 뭐 돌덩어리가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불균형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투기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기가 일어나면서 지금 집값이 너무 오르고 취업도 안 돼서 절망에 빠진 2030, 40 세대들 정말 엄청난 투기로 인한 손실이 발생해서 더 큰 나락으로 떨어뜨릴 우려가 지금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선 암호화폐를 인정해야죠. 인정하고 합리적 가이드라인 규정을 제정하는 등 제도권으로 포용해야 됩니다. 스위스 같은 데는 핀마라고 그래서 스위스 금융당국이죠. 핀마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벌써 몇 년 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 스위스는 쭉 그를 크립토 밸리로 지정해서 전 세계 몇만 개의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 몇천 개의 회사들이 스위스에 쭈코에 입주하면서 스위스에 일자리가 3, 4만 개가 창출이 돼 있습니다. 한 10만 개 정도 창출됐다고 그래요. 스위스 쭈코 인구가 뭐 한 3, 4만 밖에 안 되는데 거의 제가 한 2번 방문했었는데 보니까 뭐 보통 투잡을 다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번 다 가서 호텔을 시내에서 구하지 못하고 시내에서 떨어진 한 30분 정도 떨어진 외곽에다 호텔을 잡아야 될 정도로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다 해외로 다 우리는 유출시키고 있는 거죠. 미국도 선물 출시한 지가 오래됐고,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 최근에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 거래소를 상장했는데, 기업 가치가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독일이나 캐나다는 암호화폐 ETF 상장 지수 펀드 승인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암호화폐를 받아주고 거래하는 전용 은행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말 한심한 나라냐면 P2P 거래라고 있어요. 핀테크의 P2P, 비대면 거래죠. 이 P2P 거래를 한동안 수년 동안 P2P 연계 대법이라고 하는 이상한 명칭으로 단속해 왔습니다. P2P가 왜 대법입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P2P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제가 한국금융ICT 융합학회 회장을 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는데 정말 수년간 거의 2, 3년에 걸친 가진 세미나와 여러 가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겨우 한국에서 인터넷 전문을 출발시키는데 큰 기여를 우리 학교에서 해왔는데 다른 나라보다도 많이 늦게 된 이유가 도대체 새로운 것이 나오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P2P도 인터넷 전문은 다행히 그렇게 출발을 했고요.
P2P 거래도 P2P 거래가 왜 대법입니까? 최근 들어서 그게 조금 다른 법이 만들어졌어요. 암호화폐도 언제 인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이드를 합리적 투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투기가 지금 너무 다른 나라에 비해 성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더구나 젊은 사람들이 정말 절망에 빠진 젊은 사람들이 또 패닉 바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전적 투자를 위해서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데 거래소를 초속히 정비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특검법이 도입돼 신고를 받고 있지만 더 빠른 시간 내에 초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환시장도 급등락하면 구두개입을 하고요. 정부시장도 급등락하면 사이드카를 발동합니다. 이와 유사한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려면 암호화폐를 먼저 인정을 해야 되겠죠. 내년부터는 또 차에 대해 세금도 부과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실체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도 부과하고 그래서 신고를 받는 이 모순을 하루빨리 인식의 전환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디지털 시대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화폐도 당연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야죠. 왜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장이 투기장화되면서 집 마련 취직에 절망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연끌을 해서 투자하는데 그것마저 날리면 앞으로 그 젊은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빨리 이런 오늘 도지코인 열풍을 보면서 도지코인에 매달리는 이런 도지코인 투기 광풍을 보면서 하루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 대책을 하려면 암호화폐라는 실체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가이드를 만들고 투기 대책을 빨리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혹시 그거 봐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는 저런 거야 하고 해서 전부 더 오히려 무시하는 방향을 가면은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서 아날로그 시대에 살게 될 겁니다. 중국도 지금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를 내년 2월부터 상용화 시킨다고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약 80%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지금 연구하고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빨리 그런 이번을 보면서 예컨대 어떤 주식시장에서 어떤 주식이 투기 광풍을 보인다고 그것 봐, 그 주식시장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는 언제나 그런 현상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실체를 인정하고 투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도 말도 안 되는 도지코인의 투기 광풍, 특히 한국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거센 광풍, 아마 한국이 도지코인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특히 우리 청년들의 정말 지금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이 정말 여기 아니면 기댈 데가 없다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패닉 바잉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말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